수술하고 나서 수술의 염증이라든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약들을 보통 3가지 정도 쓰게 되는데, 그 안약 때문에 생기는 건조증들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안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고, 백내장 수술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60만 건 이상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하고 그만큼 결과가 많이 좋아서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눈에 모래가 굴러다녀요, 뻑뻑해요, 시려요 라고 해서 안구건조증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 치료는 어떻게 되고 예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대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술을 할 때 이제 눈이 이렇게 누워서 수술을 하게 되고, 눈을 벌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마취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독약들을 뿌리게 됩니다. 그 마취약과 소독약, 그리고 수술할 때 쓰는 물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눈물을 만들어주는 세포들이 좀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할 때 어느 정도 절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예전에 뭐 10mm, 6mm 절개에 비해서 훨씬 작아지고 한 2.5mm, 3mm 사이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절개를 하지만, 절개를 통해서 신경 손상이 있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절개는 각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각막에 있는 신경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고 수평으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그 2.7mm, 8mm를 통해서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막 신경에 손상이 있게 되면 눈물 분비량도 떨어지게 되고, 5번 신경 마비처럼 좀 더 심각한 신경 손상이 있게 되면 각막의 궤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개 부위를 통한 각막 신경의 손상이 있어서 건조해지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수술의 염증이라든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약들을 보통 3가지 정도 쓰게 되는데, 그 안약 때문에 생기는 건조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약에는 각각 다 방부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부제 관련해서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 소독약 관련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절개창을 통한 신경 손상, 그 세 번째, 수술에 쓰는 안약 때문에 건조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건조증 관련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눈물의 가장 바깥층은 기름으로 코팅이 되고, 그 기름이 나오는 부분이 눈썹 뒤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온찜질을 해주시면 기름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눈물이라는 것은 항상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겨울이라든지 봄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건조해지면 눈도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가습기 같은 거 틀어놔서, 아니면 빨래를 방 안에서 말리거나 해서 습도를 높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스마트폰을 하거나 뭘 집중해서 볼 때는 눈 깜빡깜빡하지 않고 계속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뭘 집중해서 볼 때는 내가 일부러 어느 정도 눈을 깜빡임을 좀 더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렌즈 착용하는 것들도 렌즈 자체가 물을 계속 머금고 뺏어가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렌즈보다는 안경 착용을 한 것이 수술 결과에도 더 정확하게 수술이 되고 건조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미리 건조증 안약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이나 아니면 디쿠아포졸 성분으로 된 안약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건조증 원인이 만성염증으로 돼 있고, 만성적인 염증이 눈물 분비량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이클로스포린 안약들은 그런 염증을 줄여줘서 눈물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돼 있고요. 디쿠아포졸 성분 같은 경우는 눈물 3가지 층 중에 가장 아래층인 점액층을 보충을 해주는 안약이거든요. 그래서 점액질이 건강해지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디쿠아포졸도 건조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건조증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는 적어도 2주 전에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이나 디쿠아포졸 안약을 처방을 받아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 후에 생기는 건조증이라든지 불편감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눈에 어떤 물이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온찜질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고요. 온찜질은 그래도 적어도 4주 이후에 수술 상처가 다 낫고 나서는 해주시는 것이 좋고, 안약 같은 것들은 계속 쓰셔도 되니까 수술 전에 그런 안약들을 쓰지 않더라도 수술 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이나 디쿠아포졸 성분으로 된 안약을 쓰시거나,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인공눈물을 사용을 하셔서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기는 건조증은 보통 한 달째 약 끊게 되면 보통 그때쯤 다 좋아지게 되거든요. 약을 끊음으로써 약이 들어가거나 방부제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신경 손상이 있거나 수술 중에 어떤 마취제라든지 소독약 때문에 손상 받았던 것들이 보통 백내장 수술 한 달에서 3달까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 달째 약 끊으면 보통 한 번에 호전이 있게 되고, 보통 2-3달 정도 기다리게 되면 그런 안약들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증상 호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은 사실 말이 인공 눈물이지만 눈물이랑 똑같은 성분은 아니고 단순히 수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히알루론산 해서 얼굴에 팩할 때도 쓰는 그런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체거든요. 너무 자주 넣어버리면 자기 눈물을 씻어가 버리면서 더 건조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생긴 건조증일 때는 되도록 방부제를 안 쓰시는 게 좋으니까 일회용 인공 눈물을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먹는 약처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넣으시면 제일 좋고요. 4번에서 6번을 썼는데 내가 건조하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안구건조증 치료 안약들도 있고 연고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약을 추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건조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뭐를 드세요 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내가 경험적으로 해봤더니 좋더라 이런 약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을 먹은 사람이랑 안 먹은 사람이랑 나눴을 때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을 때 저희가 뭘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조증이 있을 때 이제 의학적으로 근거 수준이 높은 것들은 우선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기름 코팅층이 좋아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이제 유발이 되면 눈물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도 줄여주고 기름 코팅층 좋게 해주는 그런 오메가3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를 복용을 하게 되면 눈물막 파괴 시간, 눈을 깜빡하고 떴을 때 눈물이 10초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건조증이 있는 환자들은 떴을 때 눈물이 빨리 깨져버리거든요. 깨져버리는 시간을 좀 더 늦추는 효과들이 있고 눈물 분비량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비타민 A라든지 루테인, 지아젠틴 같은 항산화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산균 이런 것들은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의학적으로 근거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뭐 내가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느낌이 좋다라고 하면 드실 수는 있지만 그런 약들은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 건조증이 있고 건조증이 내가 너무 심해서 영양제를 보충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오메가3나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술하고 나서 양쪽 눈을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어디가 건조하고 어디는 괜찮고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수술방에서 똑같은 수술 시간이 걸렸는데 오른쪽 왼쪽이 다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수술 전에 상황이 달랐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하기 전에 눈에 관심이 별로 없고 눈에서 오는 증상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수술하게 되면 조금만 불편해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술 전에 눈 크기가 다른 것처럼 눈물 분비량이든지 눈물막의 안정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눈, 왼쪽 눈 수술했을 때 뻑뻑하고 시리고 그런 이물감 정도 느껴지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요. 수술 전의 상황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양손으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때 생기는 절개창의 위치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눈, 왼눈 수술할 때 절개창이 다르게 되고, 의사가 양쪽 눈을 수술할 때 왼쪽 눈 수술할 때 보통 아래쪽에 절개창이 생기게 되고요. 왼쪽 눈을 수술할 때 수술하는 절개창 중에 보조 절개창이 아래쪽에 생기게 되고, 오른쪽 눈 수술할 때 보통 위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위쪽의 절개창은 눈꺼풀이 좀 처져 있어서 눈꺼풀이 검은 동자를 1~2mm 정도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 절개창은 좀 빨리 낳고요. 가리고 있으니까. 왼쪽 눈의 절개창은 항상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낳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른쪽 눈은 괜찮은데 왼쪽 눈이 좀 더 오래 걸려. 아니면 나는 왼쪽 눈은 좀 더 괜찮은데 오른쪽 눈이 좀 더 거칠거칠하고 불편해라고 하면 그 절개창 위치 때문에도 건조증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술 전에 눈의 상태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할 때 쓰는 절개창 위치가 달랐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수술 이후에 2~3달 정도 지나면 수술 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만약에 수술하고 2~3달 이후에도 계속 눈이 까칠까칠하고 뭐가 드는 것 같고 콕콕 찌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인공 눈물 말고도 건조증 치료한 약들, 아니면 상처들이 많이 있을 때는 몸 안에 있는 피를 뽑아서 인공 눈물을 섞어서 안약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가혈청 안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안약 쓰게 되면 굉장히 눈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건조증 치료 효과가 빠르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언젠가는 누구나 받아야 되는 수술이고, 최근에는 수술 기법들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잘 보여서 좋은데 까칠까칠하고 뭐가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이물감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수술 후에 생긴 건조증 때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2~3달 안에 회복되지 않거나 건조증 증상을 많이 느끼시면 여러 가지 치료 한약들도 있고 IPL 레이저라든지 건조증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해준 원장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눈을 편하게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보인다 방원장 365 발견한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